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시행되면서부터요, 기업 현장의 풍경이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사고 나면 책임자 처벌하고 이런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선제적인 안전경영 자체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오늘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산업재해는 그냥 운 나쁘게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수없이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는데 그걸 애써 무시한 결과라는 거죠. 말 그대로 예고된 참사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냥 또 규제 하나 늘었네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사고 나면 책임자 처벌할 거야. 이걸 넘어서요. 아예 기업의 안전에 대한 접근법 자체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바꾸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이제 안전은요, 최고 경영자가 직접 우리 회사의 생존을 걸고 이끌어야 하는 그런 최우선 과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법이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는지 그 엄격한 기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법에서는요, 먼저 중대산업재해가 도대체 뭐냐, 이것부터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정말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첫째, 사망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바로 중대산업재해예요. 둘째, 같은 사고로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그리고 셋째, 똑같은 유해 요인 때문에 1년 안에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랄까, 빠져나갈 틈이 거의 없죠. 기준이 정말 명확하고 엄격합니다. 자, 그럼 법이 경영 책임자한테 이 4가지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하고 딱 못 박아둔 핵심 의무들입니다. 첫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고 이게 실제로 잘 돌아가게 운영해야 하고요. 둘째, 만약 사고가 났다면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기관에서 이거 고치세요 하면 당연히 충실히 따라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법에 정해진 여러 안전 의무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관리까지 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소홀히 했다? 그러면 사고의 책임은 곧바로 경영자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럼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대가가 과거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경영 책임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최소예요. 하한선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징역형에 더해서 또는 징역형 대신에 경영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10억 원입니다. 이거 회사 돈으로 내는 거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개인 재산으로 감당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이건 또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영자 개인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요. 회사, 즉 법인 자체에도 최대 50억 원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처벌, 법인도 처벌, 책임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거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일지도 몰라요. 만약에 법원이 봤을 때 회사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하면요, 피해자에게 줘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2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형사처벌은 법을 어겼으니까 국가가 내리는 벌이에요.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거죠. 반면에 민사배상은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를 돈으로 갚아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한번 터지면 경영자는 이 2가지 책임을 동시에, 그것도 아주 무겁게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가장 무거운 책임을 불러오는 그 기준, 그게 도대체 뭘까요? 법원에서는요, 바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느냐, 이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법정에서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질문이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사고가 정말 어쩔 수 없는 단순한 실수였습니까? 아니면 위험한 걸 뻔히 알면서도 내버려 뒀거나 정말 기본적인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은 명백한 실패였습니까? 이걸 따지는 거죠. 먼저 고의, 이건 말 그대로 일부러 그랬다, 알고도 안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용 좀 아껴보겠다고 안전조치를 일부러 미루는 거. 또 이거 문제 있는 장비인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계속 돌리는 거. 현장에서 이거 위험합니다. 몇 번이나 보고가 올라왔는데도 묵살하는 거. 이런 게 바로 고의입니다. 반면에 중과실은요, 그냥 깜빡하는 수준의 실수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조금만 신경 썼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의무조차 안 해서 사고를 냅니까?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아예 안 했다거나 서류만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실제로는 엉망이었다거나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하고 임시 방편으로 땜질만 계속했다면 중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새로운 법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요. 안전활동을 그냥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모든 노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법정에서는요, 기록으로 남지 않은 노력은 그냥 없었던 노력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최선을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모든 걸 결정하게 된 거죠. 그럼 도대체 뭘로 증명해야 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광범위합니다. 우리 회사의 안전방침이 담긴 문서나 조직도 같은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요.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했는지, 그 보고서는 있는지, 근로자들 의견은 들었는지, 회의록은 있는지, 안전교육하고 참석자들 서명은 다 받았는지, 매일 쓰는 장비 점검표는 있는지, 이런 서류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 회사는 안전 시스템을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법정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서류 종료를 좀 못했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아예 안전을 위한 행동 자체를 안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안전은 더 이상 안전팀, 특정 부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어? 이런 말에 기댈 수 있는 시대도 끝났고요. 이제 안전은요, 그 회사 조직 전체의 문화를 보여주는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회사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회사는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왔다고 증명할 수 있는가? 현장을 바꾸는 진짜 힘은요, 저희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막연한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여기 이렇게 전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과 시스템,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